토요일 오후 2시 유정화는 홍대 근처 작은 브런치 카페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평소 수업과 집 사이만을 오가던 그녀에게 이런 만남은 몇 년 만의 일이었다. 아들 도윤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소개하고 싶어 한 연인 서리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카페 문을 열자 은은한 재즈 선율과 함께 원두 향이 코끝을 스쳤다. 창가 테이블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던 리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단정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우아한 인상이었다. 긴 생머리를 한쪽으로 넘긴 모습이 세련되면서도 과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리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억지로 꾸민 듯한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번지는 웃음이 첫인상을 좋게 했다. 정화는 내심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다. 도윤이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직접 뵈니 정말 예쁘시네요. 과분한 말씀이에요. 도윤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제가 더 긴장했어요. 리나는 정화가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나올 때까지 도윤과의 첫 만남, 함께한 여행 이야기 등을 자연스럽게 꺼냈다. 말하는 방식이 차분하고 예의 바랐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도 마음에 들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정화는 자신의 직업 이야기를 꺼냈다. 전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상상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리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요즘은 중학교 미술도 디지털로 대체되겠죠? 감성보다 효율이 중요하니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정화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디지털도 좋지만 직접 손으로 그리는 경험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리나는 물론이죠 라고 맞장구 쳤지만 그 말투에서 정화는 묘한 어색함을 느꼈다. 마치 형식적인 동조처럼 들렸다. 이후 대화는 다시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정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구심이 자리 잡았다. 리나가 떠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다. 감성보다 효율이라.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 사소한 일일 텐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리나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화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다. 평소라면 금세 잊었을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목요일 오후 정화는 문득 제자 지우진이 운영하는 카페가 생각났다. 우진은 몇 년 전 졸업한 제자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다. 내성적이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던 아이. 졸업 후 미대에 진학했다가 진로를 바꿔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 아트카페 그루라는 간판을 단 작은 카페는 대학로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원목 인테리어와 함께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 지우진의 작품들이었다. 선생님, 카운터 뒤에서 우진이 반갑게 인사했다.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학창시절 그대로였다. 키는 훌쩍 자랐지만 맑은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우진아, 정말 멋진 공간을 만들었구나. 정화는 벽에 걸린 수채화 한 점 앞에 멈춰 섰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색채의 조화가 아름다웠다. 우진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정화 앞에 놓으며 쑥스럽게 웃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서 카페도 운영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근황을 주고받았다. 우진은 최근 개인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고 정화는 제자의 성장한 모습이 대견했다. 문득 정화는 며칠 전 만난 리나가 떠올랐다. 같은 미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우진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진아, 혹시 서리나라고 아는 사람 있니? 아트 디렉터를 하는 28살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그 순간 우진의 표정이 급변했다. 잔을 닦던 손이 멈췄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평소 온화했던 눈빛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쳤다.
그 이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화는 놀라 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무슨 일이 있었니? 한동안 망설이던 우진은 깊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미술부였어요. 서은채라는 이름으로요. 제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리나는 미술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선배였고 우진을 의도적으로 고립시켰다고 했다. 후배들을 선동해서 우진의 작품을 비난하게 하고 전시회 준비 때는 그의 작품에 물을 뿌려 망쳐놓기도 했다. 선생님들은 몰랐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때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우진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화는 말문이 막혔다. 그토록 상냥해 보였던 리나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우진과의 만남 이후 정화는 밤잠을 설쳤다. 아들의 연인이 과거에 저질렀다는 일들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우진의 한쪽 증언만으로 리나를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다. 서리나 아트 디렉터로 검색하자 몇 개의 작품 소개 글과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모든 기록이 최근 5년 이내의 것들이었다. 그 이전의 이력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정화는 리나가 다녔다는 고등학교를 찾아보기로 했다. 도윤에게서 들은 바로는 서울 강남 지역의 사립미술고등학교였다. 학교 홈페이지를 뒤져보던 정화는 졸업생 명단을 발견했다. 리나의 나이를 역산해서 해당 연도를 찾아보았지만 서리나라는 이름은 없었다. 혹시 다른 학교일까? 정화는 주변 미술고등학교들을 모두 검색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문득 우진이 언급했던 서은채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다시 검색해보니 이번에는 결과가 나왔다.